독할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 로고 거의 비슷하죠. 아유 너무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준비한 이슈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8년 만에 이제는 더 이상 한계다. 나 이제 못해 먹겠다 해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사실 코로나도 잘 견뎌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철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최근에 오랫동안 이어진 상해나 선전과 같은 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에서도 좀 기인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6월 1일부터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 제재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겠다라고는 발표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배급받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통제된 상황에 있었죠. 이 에어비앤비는 왜 이때 타격을 받았냐라고 하냐면 에어비앤비가 들어왔을 때 중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경쟁 기업이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들어왔다면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똑같은 중국 기업들이 많아졌고 특히 뭐 투자라는 기업 또는 뭐 샤오주 같은 기업들이 숙박업소를 집이죠. 숙박할 수 있는 숙소. 아, 왜 이래? 혹시 이번 주도 술 드셨나요? 나 어저께 먹었는데 낮에 먹었는데 투자, 샤오주 이런 친구들이 100만 개씩 숙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중국 내에 15만 개밖에 보유를 못했어요. 근데 뻔히 보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가 너무 뻔히 보여. 왜 그들은 15만 개밖에 보유를 못했을까? 그 얼굴이 보이네요. 신님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갈래.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들어온 지 8년 만에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올렸던 숙소 리스트를 싹 다 내린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업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90%예요. 부품 조립부터 시작해서. 근데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를 해버리니까 공급망에 어마어마한 차질을 빚게 되고 사실 애플 좋아하는 친구들은 신규 폰 나오면 사려고 대기하는데 대기가 막 2개월, 3개월 막 너무 이어지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공급망 이슈가 펼쳐지면 주가가 또 꼬라박아요. 보시겠지만 연초 대비해서 지금 애플은 17.78 빠졌네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쪽으로 좀 뭔가 생산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조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러시아인데 아시겠지만 아주 뜨거운 감자죠. 푸틴께 러시아에서 지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맥도날드였어요. 맥도날드가 1990년도에 모스크바에 1호점을 세팅을 했어요. 자, 냉전 시대 끝났고 이제는 우리 세계화의 맛을 보여주마 라고 해서 맥도날드가 들어왔는데 무려 32년 만에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왜 옛 소련과 막 미국 패권 전쟁하고 냉전이 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세계화 시대에 조금 온화한 정책, 글로벌리하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 하는 상징, 맥도날드는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펼치다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미 맥도날드는 그곳에 매장이 한 85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내에서 최대 납세 기업입니다. 가장 세금을 많이 내. 현지 직원 수도요 많아요. 62,000명. 관련 하청 근로자들도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간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다 보니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눈치 보면서. 근데 대외적인 이미지가 신경 쓰이니까 일단 영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중단해보니 1분기 동안 1,000억 원 넘게 비용이 털렸어요. 정확히는 1,632억 원의 비용이 인건비, 임대료, 각종 부대 유지 비용에 쓰인 거죠. 그러면 더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철수하면요, 그 시베리아에서 한 20여 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 얘를 인수를 할 거예요. 근데 인수한다 해서 맥도날드 로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구글, 스타벅스, 나이키 다 나갑니다. 나이키는 최대 가맹 업체랑 올해 5월 달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래 라고 선언했고, 스타벅스는 지금 이 내부에 130여 개 매장이 있거든요. 진출도 2007년에 했어요. 꽤 오래전에 했는데 얘네도 나간다. 구글은 사실 본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들어있어요. 구글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나간다 라고 선언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러시아에서 SNS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제 너네 못해 라고 하니까 러시아 그때 기사 보면 인스타그램에 그 빅스타들 있잖아요. 그 여자애가 울면서 나 이제 인스타그램 날라가 막 했었던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디어 기관을 압박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조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된 게 자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통장을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들 임금도 못 줘, 각종 임대료도 못 내. 그러면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러시아에서 구글도 철수한다. 다만 영업활동은 하지 않지만 무료 서비스로 그간 소비자가 이용해왔던 구글의 지메일이나 유튜브는 서비스는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마케터로서의 시각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러한 조처와 러시아의 행보가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수많은 짝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맥도날드가 나가자마자 한 3일 뒤에 거기 있는 뭐 엉클 바냐라는 업체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업체. 이 업체가 맥도날드 로고 그대로 뺏겨서 이 아치 모양, 골든 아치 옆으로 이렇게 해서 로고 내놨습니다. 인스타그램 지난 3월에 이제 날아갔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과 똑같은 그런 서비스인데 이름은 로스그램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로고 모양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이거 로고 이거 지금 이거 중국인가요 이거? 아니 중국 욕할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 로고 거의 비슷하죠. 아유 너무했다 이건. 이데아.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 음료 생산업체 오차코보가 만든 요 사진 보시면 코카콜라 대신에 콜콜라, 환타 대신에 펜시, 스프라이트 대신에 스트리트. 그래서 이렇게 짝퉁 대전이 펼쳐지면서 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게 왜 빡시냐면은 브랜드 훼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브랜드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했는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 짬 나와, 이케아 대신 똑같은 컬러의 이데아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소비자가 이케아와 이데아의 어느 시점에서 구분을 못하는 시점이 오면 얘네들이 소위 이제 똥 산다고 하죠. 잘못해 놓게 되면은 얘와의 브랜드가 엉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빡센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과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짝퉁이 막 난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러시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냅둔 이유가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침공을 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특허 관련된 법령을 바꿔버립니다. 아, 보호 안 해줄래? 외국계 브랜드 이거 보호 안 해줄 거야 해서 특허 법령 바꿔버려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됐고 나 그냥 깽판 칠래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들이 여기 와서도 똑같은 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브랜딩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러시아 침공 이후에 해외 기업들을 보니까 1000여 개 기업들이 현재 러시아 내에서 사업의 중단, 철수 뭐 이런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맥도날드 포함해서 한 310여 개 기업은 완전한 철수로 결정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올해 성장률이 10% 정도 깎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받았던 게,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1990년도에 격동의 시기였죠. 왜냐면 그때 1990년은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외쳤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썼어요. 그래서 이 세계화로 인해서 냉전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중국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러시아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트럼프 정부 시대 때 트럼피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과의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무역 장벽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야 너네 올라오지 마 해서 막 장벽 친 거 기억나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에 엮이면 아 나 유로화로 인해서 내 거 가치 좀 떨어지겠네? 그러면 나 빠져나올래. 그래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전 세계에서 내가 하나 희생하고 양보할게 너가 이거 하나 줘가 아니라 나는 내 거 챙길래.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사실 그냥 뭐 보호무역주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전 세계가 세계화로 인해서 얻었던 그간의 경험은 이게 오프쇼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오프쇼어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다. 그럼 베트남에 생산설비, 생산공장을 놔야겠다. 해서 이런 자국의 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려. 그럼 내가 비싼 인건비로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냉전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해요. 군사적인 마찰이 물론 러시아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경제 압력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야 너 은행 간 이 송금 이거 못해. 스위프트 우리망 이거 못 써. 한다든지 너 원자재 이거 수출하지 마. 너 이런 정유 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빡 돌죠. 그래서 특허 법령 바꿨죠? 그리고 해외 기업들 러시아 나갔어? 내 거야. 국유화해버려요. 진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러시아에서 쟤네들이 지금 빚이 있어요. 지금 막 디폴트냐 국가부도 아니냐 할 정도로 빚이 한 45조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9조네. 49조 3천억 원의 빚이 있는데 이게 당장 갚아야 될 돈들이 이제 이자들을 갚아야 되잖아요. 외화 표시 채권인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매월 1,000억 원에서 3,000억 막 이래요. 근데 러시아가 빡 돌아와서 은행 송금 스위프트 계좌 못 쓰겠어? 그래 그럼 나 루블화로 갚을래. 그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루블화 같이 시원치 않은데 난 그냥 몰라 이걸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떼를 쓰거나 이런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신냉전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화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환경은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와 이런 자유주의 국가가 서로 신냉전 체제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무역 기조로 인해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실 영업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짭이 막 판을 친다. 브랜딩 어떻게 할 거야?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정세도 알면서 마케터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치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질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가 나타났다. 온라인 이 시장에서의 큰손 4050 여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